녹즙 단식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있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즙 단식에 뭐가 암하고 연결돼서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즙, 또 하나는 단식 이거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인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이거 한번 봐보죠. 단식은 왜 도움이 될까요? 오케이. 노폐물을 좀 정화한다는 의미,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예. 그럼 암하고 노폐물이 정화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크게 일반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 요거라고 말하죠. 저산소가 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뭔가 이렇게 산소가 있을 때 확 불이 나잖아요. 그게 뜨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확 에너지를 불태우듯이 하는 작용이 안 되니까 저체온이 될 것이고 또 산소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내는 작용, 아까 대사 이게 잘 안 되니까 노폐물이 정체되겠지. 이 세 개 중에도 순서를 정한다면 저산소가 저체온을 만들고 노폐물 정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순서를 노폐물이 정체돼 가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 우리는 한 37조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킹한 다세포 생명체인데 노폐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막히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산소가 공급 안 되고 저체온이 됐을 것이다. 노폐물 정체를 먼저 순서로 볼 수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노폐물 정체를 제1번으로 두겠습니다. 노폐물 정체가 저산소, 저체온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노폐물 정체를 정화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혹시 단식 말고 또 다른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땀을 빼서 우리 몸에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한다. 예, 좋아요. 또 사우나는 조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운동도 이게 땀 나고 이러면서 침, 땀 이런 걸로 그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예, 관장도. 또 뭐가? 예? 소식도 그렇고 풍욕도 그렇고. 예. 노폐물 정체를 풀기도 하고 자율신경 균형을 잡기도 하고 풍욕 이런 의미들이 있죠. 다 일리 있습니다. 그 중에 단식이 좀 강렬한 방법이죠. 우리가 식사 안 하면 에너지를 못 내고 먹고 살라니까라는 표현 하잖아요.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또 하나가 뭐죠?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이 합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듯이 여기 호흡하는 공기를 양이라 하고요. 구체적 영양 물질을 음이라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흡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칫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못 알아차리고 주로 먹는 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 먹는 걸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단식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흡으로 에너지를 내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힌 다음에 단식을 하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근데 그걸 할 줄 모르고 단식을 하면 괜히 했나 보다. 몸이 더 처지고 차라리 좀 잘 먹고 잘 다작하고 먹었던 때보다 괜히 몸이 망가졌다고 하기 쉬워요. 호흡으로 에너지를 내는 법을 정확히 알고 그걸 터득하고 나면 단식을 가끔 해주면 건강한 사람도 엄청 좋았고요. 암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곳에 한 8년 정도 관여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 단식, 생채식으로 치유하는 곳에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리는 그러해요. 자, 요게 이제 단식의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도 한번 이걸 통해서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녹즙입니다. 녹즙도 아까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뭐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녹즙이라는 그 녹색, 이게 간과 아주 주파수가 딱 공명하는 주파수인데, 그래서 간암, 간경화에 녹즙으로 치료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고정관념은 뭐죠? 녹즙 간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정반대로. 고기 사이에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녹즙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게 간에 무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점막이 손상돼 버려 있거나 장내 미생물 상황이 안 좋으면 녹즙이 원래 매우 좋은 건데 간 치유에 그게 오히려 간의 부담을 잘 흡수가 안 되고 독소도 일부 있거든요. 독소라는 것이 용량에 따라 약성이에요. 모든 약은 독이에요. 모든 독은 약이고요. 그럼 독과 약의 구분은 그 사람에 맞는 용량이에요. 근데 아까 좋은 녹즙도 내 몸 상태가 독으로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즙도 어떤 조건일 때 효과가 있고요. 단식도 어떤 조건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그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녹즙 단식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에너지를 내는 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거를 털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질로서의 노폐물은 단식이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노폐물이 물질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뭘로도 노폐물이 잘 만들어질까요? 네, 마음의 이 분노, 억울함,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이런 거에 되면 이렇게 좁아져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말초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요. 혈관은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여서 다시 잘 재처리하는 것으로 보내는 건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 기능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노폐물 정체, 저산소, 저체온이 만들어져요. 그게 안 좋은 그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서도 되지만 마음이 긴장이 많으면 그것이 똑같이 발생해요. 그러면 물질로서 노폐물이 만드는 퍼센티지하고 마음이 노폐물을 많이 만드는 퍼센티지하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암 딱 이렇게 진단받자마자 내가 음식을 막 아무거나 막 안 좋다는 음식을 엄청 먹었어. 진짜 심하게 먹었어. 그것만 바꾸었더니 진짜 암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물질이 노폐물 정체를 차지한 비중이 큰 사람들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군가 암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만 하면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치유가 됐으니까. 그런데 암 걸린 분 중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옆에서 나처럼 음식 가려가며 유기농 찾아가며 그래서 자꾸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벽에 똥칠할지가 사겠다며 앵간 좀 해라. 이런데 암이 걸리니까 뭐 억울해 죽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마음이 만든 노폐물의 퍼센티지가 훨씬 컸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음식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마음은 돼. 그렇게 나오면 또 그러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같지는 않으니까 함부로 충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근데 특징은 있어요. 물질로서의 노폐물 정체보다 마음으로서 노폐물 정체는 좀 영향력은 큽니다. 마음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게 하늘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기 역할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달고 시고 짜고 이런 음식에 대한 거는 먹으니까 뭐가 확 열이 나네, 먹으니까 시원하네 이런 건 금방금방 느끼지만
공기 때문에 내가 막 살겠네. 이거는 공기 없는 곳에 있다 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마음도 그러해요. 마음이 워낙 미묘해서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가 너무 잘 캐치가 안 돼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여기 식물이 있으면 그 영양분은 요 뿌리 주변에 사방 한 몇 메타만 영향을 미쳐요. 그게 국소적이에요. 요 나무에도 여기에만, 요 나무에도 여기에만. 한 숲에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어도. 근데 이 숲에 온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모두 이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도망가면 돼요. 이거 피하면 돼. 또 요 공기도 공기에 뭐가 막 독가스가 뿌려졌다고 뭐 얼른 그 딱 기밀되어 있는 집으로 숨어 들어가면 돼요. 그나마. 근데 절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바깥에 외부의 자연이 있고요. 자연치유 이렇게 말하니까 내부의 자연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어디를 도망가서 내 마음 계속 따라오잖아요. 내 마음에 자꾸 분노, 억울함, 공포, 긴장이 있으면 항상 여기 독가스가 뿌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고 자연치유를 한다. 이거는 지금 방금 말한 그 내용과 같아요. 독가스 뿌려져 있는 대기에서 살면서 뭐를 먹을까만 보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즙 단식을 통해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한다면 매우 탁월한 치유법이 된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효과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해롭기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할게요. 예.